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감과 온화한 인품, 개혁 마인드와 추진력을 겸비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조금 전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31일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던 그때 그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게다가 그 이유가 검찰 인사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박범계 신현수로 이어지는 건지 혼란스러운 전국입니다. 검찰 관련 뉴스는 왜 이렇게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걸까요? 김종대의 뉴스, 잠시 후 이 뉴스로 출발합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세상을 떠난 백기환 선생. 한평생 민중을 위해 살아왔기에 고인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방문해 직접 조문했습니다. 고 백기환 선생,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따님이시죠.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또 조문객들이 오고 상중이신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도 빈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죠? 네, 오늘은 특히 그 정치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고, 네. 또 많은 그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등 많은 노동자들이 또 오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선생님께서 병상에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노나매기였다고요.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뜻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나매기는 아버님께서 평생에 평생을 한 삶에라고 하시는데, 네. 한 삶의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사의 주체적 줄기가 누구인가, 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란 무엇인가, 예. 그것을 구상하신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노나매기 사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나매기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예.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올바로 잘 사는 것. 예, 올바로 잘 산다는 것은,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신자유주의가 만연되면서 네. 경쟁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쟁사회. 네, 각자 도성의 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사회에서 네.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 예. 또 더불어 살 때 그 지향은 무엇인가? 예. 인간의 가치 지향, 같이. 인간과 사회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지향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여러 가지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체 조화를 받지 않으셨죠? 이것도 선생님 뜻이라고요? 네. 예. 조화가 첫 번째는 그런 돈이 있으면 예. 지금 이 땅이 후미진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삶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피눈물의 현장 이곳에 주는 것이 낫겠다. 네. 또 와서 그렇게 그 이름이나 빛내고 일기 위해서는 그런 조언은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아버님은 굉장히 그 화훼 농업을 하시는 분도 안타깝지만 네. 사실 그 생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꽃들이 버려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화를 안 받으신 걸로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 조화가 없는 어떤 그 네. 장례식장에도 나름대로 뜻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했죠. 네. 예, 방문을 예상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네. 그 새벽에 오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유족분들과 대통령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예, 오늘 우선 일단 그 대통령께서 예. 백기환 선생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뵙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 예. 술도 나눈 적도 있고 집회 시시한테는 늘 옆에서 배웠다.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위로 뜻을 받고 저는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면서 네. 우려들이 많다. 예. 그 마지막까지 세월호는 국민적 참살이다. 예. 이 박근혜 정권의 국민 참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떻게든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진상 규명은커녕 이번에 그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구제 책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네. 해수 지도부가 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정상에 계시고 거의 혼수 상태가 막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 그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진상 규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우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또 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질 걸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네. 예, 저는 뭐 거의 혼수 상태에서도 그런 어떤 세월호 걱정하시면서 말씀 챙기신 게 너무나 놀랍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김진숙, 김미숙 힘내라 이게 고인의 마지막 글귀였던데요. 네, 워낙에 그 김영균 열사의 그 죽음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재벌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런 예. 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예. 입장에서 그들이 또다시 그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그랬을 때 그것은 책임자들이 예. 그 자본의 책임성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김진숙 씨는 우리가 무슨 작년 말이 김진숙 씨의 정년퇴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하루라도 다니고 싶다는 그 소원을 예.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 김진숙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는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께 예. 그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예. 그런 점에서 단 하루라도 예. 복직을 해달라고 청와대까지 가서 송경동 시인이 47일 단식을 하면서 싸웠는데 네.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겨워하셨습니다. 예, 위독한 상태에서도 거의 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네네. 노동하는 사람들 또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걱정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대통령께서 만약 이런 걸 귀담아 들었다면 대통령이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이번 이 촛불 정권이 네, 도대체 어떤 정권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촛불 정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 인식은 예, 한반도에서 이 땅의 민들들이 주도했던 어떤 어떤 반독재까지나 민주화 투쟁이고 네. 사회운동이고 그리고 예. 또 어떤 평화운동이고 평등운동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예, 가장 기본 토대를 인식하면서 거기서도 다시 출발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예, 그 원칙을 세우는 기준 자체가 촛불 시위가 결국 어떻게 일어났고 예.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예.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기억하고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영과 세대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그 장례식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모 물결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요? 예. 그러니까 돈 벌어서 집 늘리고 자동차 바꾸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속물주의가 만연한 지금 우리 사회, 삼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그런 욕망 자체가 문제제기 받지 않는 것,
예. 그것에서 정말 인간다움이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그 한없이 전진하는 삶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그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예.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야 돼. 예. 올바로 잘 살자. 올바로 잘 살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예. 다른 사람이 노동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지 말고 특히나 코로나 전국에서 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아픈 곳은 예. 비정규 노동자나 또 외주 노동자나 이런 어떤 여성들이 노동자나 이런 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예. 그 사람이 평등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재난자본주의식으로 예. 해서 이런 기회를 또 자본이 자기 증식하는 그런 예. 기회를 삼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문제 삼는 이런 차원에서 예. 새로운 가치 기준을 이번을 기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을 떠돌립니다. 예. 우리 백 선생님하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런 그리고 말씀들 많이 어떤 하시죠. 예. 네, 그런 관계가 새로 세워지는 것. 네. 예,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아버님의 삶이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긴장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네. 그 긴장 속에서 나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지향을 가져야 되겠다. 예. 인간적 가치 지향, 예. 진보적 가치 지향이라는 걸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걸 알겠습니다. 기억 속에 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의 나를 살아가는 나의 동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백기환의 가치, 새로운 가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짧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 두 평론가들. 네, 무슨 말씀을 보태겠습니까? 네. 백경 선생님의 인생을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예. 그 인생 자체가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예.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참 기억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게 또 검찰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제까지만 해도 갈등서를 일단은 부인을 했었는데요. 예.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갖고 사의 배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가 달라서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밝혔고 또 문 대통령은 만류를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 현재까지 신 수석이 회의에 빠지거나 한 일은 없고 오늘 아침 현안 회의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거취 문제는 현재로서 변화가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인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에 현재 그려지는 구도는 검찰 측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던 신현수 수석과 법무부 안을 보고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예. 좀 대결 구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네고시에이터 신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면 보통 중재자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협상가 이런 네. 의미죠. 근데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예. 양도자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양도자? 그건 뭔 뜻이에요? 영어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재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양도자였던 것인가? 예. 네고시에이터 신현수의 비밀은 무엇인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네고시에이터 이러면 네. 어디 누가 인질로 잡혀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거기 딱 들어가서 그 범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을 네. 꺼내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 네, 인질을 구한다니 누가 인질이 된 것일까요? 아니 무슨 궁금합니다. 검찰 인사가 인질 구출 작전입니까? 이거나 얘기가 점점 그럴 더 때 이상해지네. 인질은 여기서 뭐 네고시에이터가 할 일인지는 의문이지만 인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니 신현수 수석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반발하려면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청와대로 불통이 튀었느냐. 사실 지금 임명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의 표명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 불러일으키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 검찰의 중재자로서 임명이 된 셈이었는데 예. 중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중재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좀 그런 기미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급격한 직책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마 민정수석
보여지는데요. 초창기하고 현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1기가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민정수석이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개편안 또 거의 뭐 선봉했었죠. 청와대 그 청원 답변 이런 것까지 하던 굉장히 예. 선봉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예. 그 이후에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조원, 김종호 예. 두 민정수석 연달아 발탁하면서 조용해진 민정수석실이 되었었어요. 아하.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상의 변화가 있었냐면 예. 과거에는 민정수석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법무부는 검찰화되는 한편으로 예? 검찰은 또 정권화되던 그런 과거사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 과거사에서 오히려 법무부가 예. 정권과 검찰 사이에 조율하는 위치에 더 가까웠고 아하. 민정수석은 좀 컨트롤 타워의 예.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예. 현 정부 초기까지도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정부 중반에 들어서서 법무부가 전면에 서고 또 민주당이 전면에 서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실은 뒤로 빠져 있는 분위기였었다는 것이죠. 이 이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조율자로 나서게 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예.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구도였었다. 예. 결국에는 그 큰 힘을 다시 가지려면 대통령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민정수석의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에 놓고 보면은 사실 지난해까지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쟁점이 됐던 거는 결국 이 권한이라는 것은 인사권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안을 제청을 하면 이제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것으로 예. 인사를 하는 건데 이때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견, 그러니까 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안에 대한 충돌이 이제 기본적인 갈등 구도였는데 그 갈등 구도가 지난해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취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예.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 인사에 대한 큰 지금 어떤 태도의 차이 그리고 이제 생각의 차이를 당신이 조율해라는 차원에서 이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이제 다시 이제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통령이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어야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이 한 인사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건가에 대한 약간의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왜 인사안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그 징계 청구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이 식물총장이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국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뭔가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인사가 되려면 예. 이 검찰총장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인사가 됐어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교체나 뭐 이런 거였던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제 검찰총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가 이거였고 둘째는 대검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부장 네. 이렇게 돼 있는 반부패 무슨 강력부장 이렇게 돼 예. 있는 이 부장들 중에 윤석열 총장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동의하고 이랬던 부장들을 교체해 달라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율 과정 속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놔두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권한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뭐 일선 복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고 갑자기 일요일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예. 이 배경에 뭔가 파열음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사를 두고 1월 말경인가요? 2월 초쯤에 굉장히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 확실한 거죠. 네, 여러 혼선도 있었을 수 있겠고요. 예.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불만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조직이 복잡합니다. 네. 수석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문제는 이런 아래서 일어나는 파열음을 알고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느냐 모르고서 했느냐 결국 이 문제가 가장 관심사예요. 네,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 수석이 몇 차례 네.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몇 차례. 네. 허허, 심각하네. 그때마다 대통령이 또 만류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전혀 이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막판에 재가를 할 때 알고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했느냐 아니면 혹은 모르고 그냥 재가를 했는가. 이 부분이 궁금증이 쏠리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어느 쪽이든 문제잖아요.
알고서 했다면은 민정수석을 발탁해놓고 활용을 안 한 거고 네. 모르고서 했다면은 이건 영이 안 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왜 그렇게 됐냐를 놓고 각각의 해석이 나오는데 예. 첫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형태로 검찰 인사를 지시를 했다. 예. 그런 그 배경은 왜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예. 그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서 임명한 건데 예. 그걸 왜 거스르게 했느냐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들은 그게 결국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이렇게 좀 월성일호기 수사에 대한 예. 검찰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검찰에 밀릴 수 없어서 이제 신현수 수석의 의견을 패싱하는 형식으로 좀 검찰의 이제 권한을 줄이는 그러한 인사를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박범계 장관이 그러면 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들고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냈을 때 예. 이것은 이미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조율된 형태의 인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추정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여기서 이게 전제가 되려면 신현수 수석이 예를 들어서 그 인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 본인하고 조율이 안 된 인사안인데 예. 그럼 이거는 박범계 장관이 직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냐 저런 경우냐 해서 해석은 많이 나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든 간에 장관이 뭐 이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든 간에 아니면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패싱한 거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재 자. 청와대 입장은 모르고 했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뭐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사퇴하지 말아라라고 신현수 수석을 만류하고 있는데 신현수 수석 거취가 많은 것을 방증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참 대통령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예. 한다면 이제 신현수 수석이 그것을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면은 예. 이번에는 불만이 있지만 대통령 뜻이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겠다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근데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고집을 피우는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의를 지금 사의 표명한 거 접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인사안의 성격을 이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정치적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국면이고 아래에서 혼란이 그럼 대통령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될 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경우든 간에 예.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일단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표를 예. 내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이후로 네. 민정수석실 사태가 벌어진 건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인데 네. 예, 그때가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민정수석실 내부의 그 사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예,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로 이쪽을 고리로 잡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배경은 아무래도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현 정부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고 조국 전 장관하고 가깝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광철이 실세고 신현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양쪽이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는 이것은 대통령 뜻이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하고 뜻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현수 수석은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알맹이 권력이 없는 자리였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막 거꾸로 양쪽 간에 민정수석과 비서관 간의 갈등이 없었다라고 친다면은 예. 이것은 법무부 대 청와대 비서들 간의 갈등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그런 근거가 법무부 되겠죠. 대 청와대 비서들 간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법무부는 사실 장관이 당에서 온 국회의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법무부 이코로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네, 청와대 이런 구도로도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 해명대로 예.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형태로 인사안을 만약에
추진한 거다라고 할 때 예. 그러면 그 인사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국장을 이제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예. 이 인사안은 실제로 원한 건 그럼 누구였냐? 그러니까 누구였냐는 게 어떤 세력이었냐? 박범계 장관은 누구를 대표해서 그 인사안을 짠 거냐? 이 물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정수석실 내부의 무슨 갈등이든지 예.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거 뭔가 권력 누수의 어떤 그러한 어떤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점을 야당은 포인트를 잡아서 이것은 레임덕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청와대 권력 누수라고 예. 얘기를 좀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정이 다른 예. 분야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여당 대 기재부의 구도가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가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많이 관철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과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초반이나 중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그 지지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권력이 올라가고 대통령 권력이 누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럼 대통령의 현재 스탠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수년에 걸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권이나 관료나 각종 관계자들이 갈등을 할 때에 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이거나 예. 혹은 판단을 이미 했더라도 행동을 나중에 하는 예. 이런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는 권력 누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신현수 수석의 거취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거치. 이제 예.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만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신현수 수석의 이제 거취 얘기까지 온 과정에는 지난주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만둔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로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뭐 이랬던 과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그만둔다고 할 때도 이거 검찰 수사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네. 사건이나 이런 데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수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취를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또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가까운 사이인 이규영 검사가 또 수사를 받고 이런 사안들이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만두고 뭐 사의를 표명하고 이거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한 판단인 거죠. 지금 그럴 수 있는 판단 그런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한 분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얘기하셨고 또 한 분은 그러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뭔가 그 이상의 파열음이다. 약간 그쪽을 강조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또 분석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